안녕하십니까. 김철중 박사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대전지부에서 초기지 부장을 1988년부터 10년 가까이 맡았고 1996년부터 4년간 대전 창조과학회 부회장 직분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대전지부에서 기획원장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38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전지부를 거쳐갔는데 초창기 멤버 중엔 이제 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부는 현재 젊은 창조과학자들이 활력 있게 활동하고 있어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재료공학입니다. 서울공대에서 학사, 석사를 했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홍lum에 있는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5년간 재료 물성 분야 연구를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1984년부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서의 초기 연구 분야는 재료의 물성 분야였지만은 그 후 20년간은 인간공학과 감성공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기계 환경을 갖다가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고 적합하게 설계하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감성공학은 인간공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와 환경을 인간의 감성에까지 맞게 만들고자 하는 그 당시로서는 새로 탄생한 학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성공학을 처음 도입하고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료공학 전공자로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계획하고 또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은 기존의 전공 분야를 토대로 또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보람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였던 인간공학 분야에서 18년 이상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여 인간공학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산업 제품 및 실생활에 적용되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국내에는 거의 생소한 감성공학 기술 국내에 시작해서 한국 고유의 감성공학 기술 개념을 정립하였고 2000년대 선진 7개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야심을 갖고 추진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G7 선도기술 사업에서 감성공학 기술 개발의 연구기획 총괄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400여 원에 달하는 감성공학 기술 프로젝트를 사업하였고 또 성공적으로 주도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라성 같은 기술 분야와 경쟁하여 이름도 생소하고 또 사업평가위원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감성공학 기술에 선정되어 사업화된 것은 나중에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또 서울을 어떤 때는 하루에 2~3번씩 오르내리기도 하면서 불철주야로 연구 기획을 하고 또 저돌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저의 생애 연구원 시절에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있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주께 맡기고 의지했더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몸소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가 또 사건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 집안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북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는 6.25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 제가 4살인 때에 1951년 1.4 때 온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걸어서 피난을 왔는데 그 당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무사히 남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충주 제1교회, 인천 성산교회, 서울 광림교회를 거쳐서 시험 감리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고 성령의 역사가 어린 날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버지께서 미션 식구를 다녀야 한다고 해서 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배화, 이화,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천 신흥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주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과목을 공부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녔고 청년부,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등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한 것이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는 시카고에서 당시 교인이 500명이 넘는 당시 제일 큰 교회인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유학에 바쁜 와중에서도 회교를 맡아 4년간 봉사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저의 믿음의 토대를 단단히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교에서 43살에 장로가 되어서 27년간 소임을 다하고 원로 장로가 되기까지 하느님께서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1984년 대덕연구단지의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연구단지의 유일한 교회인 대덕교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당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이면서 나중에 연변 조선대학교 부총장, 몽골국제대학 초대 총장 등을 한 원돈영 박사와 또 한국 창조과학회 초대 간사로 활동했던 심영기 박사가 중고등부 교사로 오게 되면서 이들과의 만남이 창조과학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창조과학 강연에 참석하며 창조과학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권유로 창조과학 대전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믿음 생활에서 더 나아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진화론 교육이 청소년들을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창조과학 활동에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덕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있던 각 연구소의 연구원 박사들을 창조과학 강사로 이끌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창조과학회 대전지부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멀리 제주도까지 가서 창조과학 강연을 하였고 몇 시간 거리에서 요청 들어오는 강연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대전지부 회원들이 가서 강연을 해줬습니다. 나름대로 창조과학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입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 또 전문출연연구소의 관련 분야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는 등 열성을 보여준 것이 대전지부 초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떠나서 창조과학에 관련되는 또 생물학 분야, 또 지질학 분야, 전문 분야 등의 개론 및 전공 서적을 구입해서 열심히 전문 지식을 또 공부하기도 했고 덕분에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골고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 대학에서 창조과학 강연을 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대전지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창조과학 전시관 건립과 또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1994년 대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과학 박람회가 유치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늦가을 무렵 창조과학회 본부에서는 이 기회에 창조과학 전시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과학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회 본부에서는 대전에 설립하는 것이고 또 과학자 회원들이 대전에 많으니 창조과학 전시관을 건립을 대전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창조과학회 대전 지부장을 맡고 있던 저에게는 큰 부담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1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전시관을 건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구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전시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난간을 극복하고 대덕연구단지 내거리에 도룡동에 있는 그 청룡빌딩 1층에서 창조과학 전시관을 1993년 8월 5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창조과학회 이름으로 후원 모금을 하였는데 그 당시 모금된 돈이 1억 4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를 창조과학 전시관 건립에 긴력에 사용해서 결국 창조과학 전시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최초로 열린 대전 엑스포에서 전국에 수백만 명이 방문하느라 대전에는 날마다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그 덕분에 창조과학 전시관도 개관하자마자 연일 1,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끊이지 않아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에 1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정원들이 매일 당번을 정해서 오후 3시에 특강을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전시관 방문객들을 맞았고 창조과학을 통해 잘못된 진화론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며 창조과학 홍보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 전시관은 여러 사정에서 카이스트교회, 대전수봉교회, 또 대전수봉교회 내에 있는 선교센터를 거쳐서 침례신학대학교로 최종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 강해동 지하에 150평 넓은 면적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침례신학교 내 창조과학 전시관은 2020년 6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시관 중 제일 훌륭한 창조 전시관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화론의 잘못된 허구에서 이끌어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전 창조과학 전시관이 1994년 건립된 이후 3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대전 지부가 창조과학 전시관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로서의 활동 중 창조과학 전시관 건립과 이와 관련된 활동이 30여 년간 저와 대전 지부의 근간이 되었지만은 창조과학자로서 개인적인 활동 중 가장 큰 보람을 가졌던 것은 대학에서의 창조과학 강의였습니다. 2004년 대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일주에 3시간 강의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한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천안 나사렛대학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창조과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하면서 14개의 서로 다른 주제의 창조과학 강의 PPT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서 나름 보람있는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평소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고 전문 지식을 쌓아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학생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였고 또한 강의가 끝나면은 일제히 박수를 쳐줘서 심혈을 기울인 저희 강의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흥미있는 강의로서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와 또 논리로도 강력하게 뒷받침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어
신학도로서의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서 100명이 훨씬 넘는 수강 신청으로 인기 있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경 기록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확신하여 목사가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창조과학의 올바른 사역의 취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의 준비와 또 강의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여 그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깨닫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창조과학 강의는 연구소를 정년퇴직하고도 계속되었고 이를 통한 창조과학자로서의 보람은 늘 나를 새로운 열정을 갖게 만들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하고 또 강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마다 강의 자료를 새로이 업데이트하면서 창조과학의 새로운 사실을 또 깊이 알게 되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성경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며 놀라운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은 진화는 과학, 창조는 종교라는 잘못 정의하고 이를 이론적 사고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 창조는 정말로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과학성을 증거하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세계 누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생명의 기원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집에서 수많은 생명의 기원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다윈의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유기물질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생각입니까? 진화론은 이와 같이 황당한 비과학의 근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과학의 토대를 둔 진화론이 사이비과학에 정의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나 논리가 없는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미 100년 이상 진화론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직한 진화론자들은 인정하지만 진화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이외의 다른 대안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한 창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발전시킨 훌륭한 문화유산이지만 생명의 기원 문제는 과학을 초월하여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토대가 되는 성경을 저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기록을 포함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화론 교육이 살아가는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자로서 세워주신 저에게 창조과학은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인도할 사명과 책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목회자들이지만 창조과학자로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치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또 창조과학자로서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진화론 문제는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창조의 증거를 제시하고 진화론의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고 또 창조과학자로서의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곤 합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창조과학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증거하고 강의하는 일을 통해서 저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자 김철중입니다.